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인권이고요. 인권앤파트너스라는 제 이름을 붙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제 IFMM에서 이렇게 디자이너를 세우신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서 되게 영광스럽고 지난 한 3개월 동안 머리를 엄청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디자이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 다 제가 했습니다. 받으신 책도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은 어수선하다. 네, 그래서 네, 컨셉입니다. 네, 어수선함을 엄청 강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의 삶이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MZ 세대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되는지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 테스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됐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 9월에 건국대학교의 그 에타라는 학생 게시판에 어떤 여학생이 글을 하나 올립니다. 자기가 신입생인데 자기 수강권을 좀 판매를 하고 싶다. 수강권이랑 볼펜이 몇 자루가 있는데 볼펜이랑 복사 용지랑 해서 짜장면 티켓 쿠폰이랑 좀 바꾸고 싶다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밑에다가 좀 안 좋은 댓글을 달아요. 그 짜장면 얼마나 한다고 사 먹으면 되지. 그거를 수강권이랑 그리고 너저분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밑에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피자를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올해는 친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수강권을 가지고서 이걸 먹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글을 재작년에 올립니다.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욕을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픈 카톡 창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쿠폰을 막 보냅니다. 쿠폰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주기도 하고 알바 자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훈훈하게 끝이 나요. 이제 친구들이랑 짜장면을 먹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되게 놀랐지만 앞으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1년 후에 인증하는 글도 올라오고요. 건국대학교 이제 학생들은 9월 2일을 짜장데이, 건국대학교 짜장데이로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잘 찾으면은 충분히 또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되게 커뮤니티가 한정적이어서 이제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MZ세대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아마존 김한나 이제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에 김한나 씨라는 그 안전 요원이 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 진행하는 것을 재미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이게 2달 만에 조회수가 2천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는 이제 계약직으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4월 1일 날 퇴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아마존 홍보팀에 이 에버랜드 홍보팀의 정직원이 돼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 영상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 케이스인데요. 이 영상 1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 앞에 있네. 난 내공자. 네. 그래서 되게 별명은 소울리스 자인데요. 소울리스 영혼이 없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내 앞에 있네. 난 내공자리 안 데려가라. 한 자리에 드듯이 한볼때 얇습니다. 머리 잡습니다. 옷도 잡습니다. 신발 잡습니다. 양말까지 잡습니다. 옷머리 신발 양말 다 잡습니다. 너네 잡고 내 맘만이 여기네 남아줘 네,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울리스 자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교재에도 써 있습니다. 저는 학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애니메이션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평생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을 하고 그 당시에는 서원을 하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저는 이제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처럼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컨셉트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이너는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예쁘게 만들 때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번에 컨셉트는 정말로 교회나 선교사님들께서 MZ세대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컨셉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어수선한 사진들로 책에 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버거우시겠지만 그런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개발을 하다 보면 트렌드라는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룻의 얘기입니다. 룻의 처가 마지막에 저 불타는 소돔을 바라보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러니까 도시나 세속적인 것과 떨어진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저걸 자꾸 봐요.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깥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감없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웃 나라 중국의 도시화율입니다. 네, 자, 도시는 세속적이고 도시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가 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차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2050년, 앞으로 28년이 남았죠. 2050년에 중국 전체 인구의 80%를 도시에서 살게 하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60에서 80%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끌리는가? 무엇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거는 종모양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쫙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왼쪽에 보시면 2.5%의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소수의 천재들, 막 정말 숨겨져 있는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저 왼쪽에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13.5%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저 얼리 메저리티랑 레이트 메저리티가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데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저희가 얻게 된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MZ 세대가 올해 한국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있는 Z세대 100만 명, M세대 230만 명으로 해서 약 우리나라 인구의, 그러니까 투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5%에 해당하는 MZ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아니 이미 요번에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어른들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기 중간에 빨간 선만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22라고 써 있습니다. 저 빨간 박스 안에 10년 전에 2014년에 종교인 조사를, 전국 종교인 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에 3명, 20대의 10명 중에 3명이 저는 종교가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작년에 종교인 조사를 했을 때 20대의 2명만 종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개신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모든 이단 포함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저랑 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는 제가 뭐 대단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저는 이제 올해 49살입니다. 내년에 신이 되는데요.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저는 이쪽으로 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움직여 갈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시아입니다. 왜 글로벌 시티 얘기를 하는데 왜 디자이너가 왔어? 그리고 글로벌 시티랑 MG라이프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네, 아시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인데 제가 재작년 말에 삼각지에다가 저렇게 향수 매장을 하나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가 저 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디자인 회사에서 향수 매장을 냈어? 그리고 또 용산의 삼각지에 냈어?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버스 투어나 이런 그런 관광을 했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개별 관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선을 짜서 돌아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어 중에 용산역이랑 그 다음에 삼각지의 전쟁기념관이 꽤 많은 사람들이 오는 여행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드릴 아시아가 온다에는 제가 막 주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소하일 이나야툴라라는 분이 쓰신 이 아시아의 미래 2040이라는 책의 앞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시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10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 5가지를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이 변하는 시그널들을 읽어서 그 시그널들을 이제 정부에 컨설팅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유엔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되게 나온 지 몇 년 안 된 책입니다. 한국에는 작년에 나왔고요. 2019년인가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가 열심히 서구를 쫓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꽤 많이 따라잡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의 미래를 서구에서 찾으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아시아가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되었더라
라는 되게 이제 대담한 이야기를 주창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 대한 질문들을 왜 아시아에서 찾아야 되는가?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랑 싱가포르랑 한국입니다. 1, 2, 3인가 그래요. 한국이 2위랑 3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100몇십 개국을 갈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이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몇십 년 안도 10년 안짝? 그리고 이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로 거의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현상인데요. 아시아의 위상이 엄청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책에서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부자로 중국의 저우친페이라는 랜스 테크놀로지 회장님을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16살에 심천에 있는 그 공장의 여공으로 출발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46세에 아시아 최고의 여성 부자가 되었고 중국에서도 엄청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기업의 총수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중국에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죠. 차이잉원.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몇 개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0년, 지난 200년 사이에 아시아에서 이것은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전체에서 자,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요. 중국의 내륙지방,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을 하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중국이 몇 년 전에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2명 낳으면 벌금을 매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명 낳아도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행정수반으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맨 밑에 있는 문장이 좀 되게 가슴 아픕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아시아의 흐름은 전통에 의해서 억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신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나 모든 나라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들이나 억압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바라보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 왜 여성의 지위가 왜 성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왜 그 사회가 이제 뒤에 나올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현상이라는 것은 그 밑에 개인들이 가지는 세계관에 움직이는데요. 그 세계관인가라는 것은 더 밑으로 보면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나 신화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아시아에서 여성의 지위가 성장할 거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여성의 지위가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하면 여성들이 굳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몇 년 전 일본에서는 쌀 9천이라는 로봇이랑 결혼을 한 남자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이 책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남성들이 혹은 여성들이 로봇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플러스로 어떤 고민을 하나 더 던지냐 하면은요. 인도에는 히즈라라는 그런 이 여장을 하는 남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카토이라는 태국에는 여장을 하는 남성들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와리아라는 여장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LGBT랑은 약간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 결혼에 대한 니즈가 더 늘어난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1%인 25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어떤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 권위주의가 종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적 전체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장님은 엄청 높은 분이고 엄청 중요한 분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엄청 중요한 분이고 엄청 높은 분. 그래서 신왕, 갓킹이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농경 사회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대규모 경작을 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되는 거죠. 빅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빅맨이 사라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것이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2014년에 파키스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2명이 비행기에 타는데 늦는 거예요. 그거 2시간 정도 늦게 되니까 이제 여기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비행기는 출발을 하고 이 2명의 국회의원은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가슴 아픈 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2주 뒤에 이 항의를 했던 이 분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네,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보시는 일반 승객이 VIP 고객한테 그동안의 영국 문화의 관행에서는 계급이 다른 신분이 다른 일반인이 항의를 한다는 것이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몇 년 전에도 한국에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민사회의 성숙에 대한 니즈가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무엇이 있냐면요, 공장식 교육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50년 동안에 아시아 사람들이 왜 서양으로 이민을 갔는가?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지금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가 이슈였는데요. 아시아 전역에서 그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양 친구들이 한국 혹은 아시아 나라들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더 이상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게 되면서부터 지금 보시는 살만 칸이라는 분은 되게 유명한 칸 아카데미라는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만드신 분인데요. 부모님들이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MIT랑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사촌 동생한테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에 큰 돈이 들지 않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왜 아시아 지역 혹은 전 세계에 가난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없을까라고 무료 교육 사이트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5,0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세계적인 무료 교육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컨셉트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사님들께서 계셔서 아시아 지역의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신다면 거기 있는 학생들을 이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같이 교육을 하셔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만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모든 정보들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정말로 고급 디자이너들이 저거 옛날에 다 막 몇백만 원씩 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공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강사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강의를 다 온라인에 올립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대들 친구는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가 유튜브입니다. 검색도 거기서 하고요. 질문도 거기서 하고요. 커뮤니티 댓글놀이도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이건 어떤가 이건 어떤가요 해서 유튜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방송 EBS는 정말 대단한 곳인데요.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 한 번 강의하려면 몇 천만 원씩 비용을 들여야 되는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다가 무료 강의를 열었습니다. 네, 등록하셔서 공짜로 네, 전 세계의 CEO들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요거 먼저 보시면 네,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가 생깁니다. 네, 하버드 안 가고 여기를 갔대요. 서울대 안 가고 여기를 갔대요. 그런데 이 미네르바 스쿨은 건물이 없습니다. 왜냐? 학생들을 모아요. 그래서 요번 학기 한 학기는 서울,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도쿄, 다음 학기는 베를린, 그렇게 해서 한 4년 동안에 각 전 세계 글로벌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교수님들은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받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스승의 지식을 따르던 우리나라의 서당,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그런 교육 모델이 어느 부분에서는 유효하나 아직까지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살아남기 위해서 제로섬 게임,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돼, 내가 살아남고 내가 좋은 직장 가야 돼라는 게 점점 더 그 문화지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가요, 말레이시아엔 잘란잘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산책이라는 뜻인데 이게 되게 약간 느긋하게 삶을 살아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 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여행객들이 급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대와 30대 여행객들이 저 보시는 숫자대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삼각지에 매장을 냈느냐? 저거를 봤기 때문에 매장을 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06년에 6천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나갔는데 아마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1년에 2억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나가게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나가는데 아직 인도가 이제 그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라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여행을 나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에어비앤비라는 그 데서 이제 만든 중국의 광고인데요. 제가 2019년에 저희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중국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 대만에서 한번 그 전략 회의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특강을 했는데 2019년에 중국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문이 닫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저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에서 어떤 광고를 하냐면 웰컴 차이나 헬로 월드라는 광고를 2019년에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의 젊은 애들이 해외에 나가서 에어비앤비를 엄청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더러 야, 너네가 이제 세계랑 연결이 됐구나. 세계랑 연결이 된 것을 축하해. 라는 광고를 2019년에 내보냈습니다. 도한놀이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일본에 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올 수가 없어서 어떤 놀이를 하냐 하면은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 잠옷을 입고 한국식으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컵라면이랑 치킨을 한국 배달을 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나 이런 거 보고 있어, 한국에 여행 온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인증샷을 올립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지금 관광 비자가 재개가 됐거든요. 한국으로 오는. 원래는 일주일이면 되는 한강 관광 비자가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적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제가 볼 때는 고려시대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시아 인구의 90%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거지였는데요. 지금은 아시아 인구의 95%가 중산층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하면은요. 350년간 아시아가 뒤처졌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아시아가 앞으로 전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동시대의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트렌드 강의나 아니면은 MZ 세대를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냐,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근데 제 눈에 여기 원바디 커뮤니티 이따 강의하실 텐데 여기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교회가 젊은이들이랑 같이 가는 케이스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닌데 정말 잘 만든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꼭 보셔라라고 두 번째로 동시대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 찾은 건 아니고요.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이 어떻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를 정리한 책이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조희선교회랑은 이제 요 내용을 여기만 잘라서 강의도 드리고 백화점 투어도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여의도가 낮에는 15만 명 정도가 다니는데 저녁에는 7만 명으로 인구가 확 주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백화점을 내기로 해요. 근데 백화점은 주중 월화수목금이 한 40 몇 프로인가 그렇고 토일 동안에 50% 이상의 돈을 버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주말이 되면 평일에 반 이하로 인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속된 표현으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냐 하면 퍼주자. 네. 다 퍼주자. 다 영혼만 빼고 다 내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근차근 그런 이야기.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건 뭐냐면 돈에 엄청 민감한 곳이 상업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경 공간으로 170개 면적을 매장을 비웠어요. 그래서 연매출 2천억을 포기를 할 정도로 내어줍니다. 자, 어떤 것들을 바꿨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지? 특히 젊은 애들을 부르고 싶은데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오지? 백화점이라는 것을 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더 이상 죽은 모델입니다. 영국에서 백화점이 몇백 개씩 망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몇백 년 된 유서 깊은 백화점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류가 된 MZ세대가 백화점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미국에서는 2만 개 정도의 소매점이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면 리테일 아포칼립스라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다 끝났다, 다 죽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 다 죽는 게 아니야. 어디는 살아남더라. 자, 우리 여러분 쿠팡 쓰세요? 그 다음에 쓱배송 쓰세요? 그 다음에 11번가 쓰세요? 자, 온라인 마켓컬리 쓰세요? 일상용품,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비교가 쉬운 거, 그런 뭐 휴지 아니면은 먹는 거, 생활에 필요한 거는 다 온라인에서 사요. 왜냐하면 바로 아침에 밤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책상에 놔주니까. 자, 그런데 어떤 거는 멀리 가서 굳이 보냐 하면은 럭셔리라는 거. 근데 그 럭셔리라는 게 비싼 게 아닙니다.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나를 이해해 주는 거, 나를 존중해 주는 거,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들에 젊은이들이 마음이 끌리더라. 그리고 여기가 내 집처럼 편안해.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새 부캐라는 말이 유행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기 메인 SNS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또 완전히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에서는 또 다른 사람처럼 운영. 왜냐하면 나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로 규정받고 싶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챙기는 데가 성공을 하더라.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트렌드 투어를 많이 다녀요. 저희 이제 주말마다 어디. 근데 사직동 쪽에 있는 어느 한식 레스토랑인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때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새로 생긴 데니까 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는데 그 옆에 대구 같아요. 대구 사투리가 이렇게 한 20대 초반 한 21, 2살 친구 한 4명, 여자 2명, 남자 2명이 있는데 캐리어를 끌고서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어쩌다 엿들은 건 아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침에 대구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를 밥을 먹으러.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오후에 일단 호텔에 체크인을 해야 된대요. 체크인을 하고 저녁에 오후에 어디 갔다가 저녁에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서 밥 먹고 가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MZ세대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좋은 데야 부산에서도 올라옵니다. 여기 더현대서울 여의도에 있는데요. 서울 외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 50%가 넘는다는 그 내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내용 넘어갈게요. 어떻게 광고를 만드냐면 더현대서울이라는 데가 만나고 싶어하는 9명의 젊은이들을 각각의 캐릭터들을 묘사를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백화점들은 이용객이 47에서 55로 가슴 떨리지. 왜냐하면 백화점이란 말 자체가 100개의 물건이 있는 데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쿠팡에는 10만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10만 개랑 100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국의 20, 30대 MZ세대들의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생기는데요. 지하철에서 연결이 되는, 이제 차가 없이 오는 친구들이겠죠. 지하철에서 연결이 되는 지하 2층을 저 위에 보시는 대로 이 개발을 할 때에 임원들이 모르는 브랜드로만 밑에를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임원들이 알고 있으면 이미 오래된 것이 책에서 꼰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걸로만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말을 뺍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옛날 로고였는데 오른쪽에 그냥 더현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건데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어왔던 이름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명칭을 현대백화점은 신촌점 아니면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서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곳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곳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광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QR 코드를 찍으시면 이 교재에 있으니까 광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지에 있는 센터를 어떻게 백화점이 아니라 테마파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게 공간을 50%까지 늘렸고요. 그 다음에 20대와 30대 VIP들을 위한 라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백화점은 라운지가 하나인데 라운지를 2개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말 관심 있는 브랜드로 유치를 하는데 이 나이스 웨더라는 데가 20대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그 약간 문구점 같은 생활용품점인데 여기를 현대백화점에서 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우리나라의 탑 유통그룹이 초청을 하면 당연히 막 싸들고 가야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NO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애들이 피식거려요. 아예 우리 브랜드를 해칠까봐 백화점에서 이 나이스 웨더에서 NO를 합니다. 현대백화점 MD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니네를 최대한 존중할 거야. 그동안 백화점이 갑 너네가 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네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야.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개장터라는 온라인 앱이 있는데요. 걔네들도 초청을 해서 신발, 되게 고가의 리셀이라고 하는 신발을 팔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만들고요. 라면만 모아가지고 라면 스테이지라는 팝업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유통업계의 불문율은 뭐였냐면 경쟁 상대의 제품을 갖고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현대서울 2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습니다. 네. 그간의 금기를 완전히 깨고 적과의 동침도 젊은 애들만 초대할 수 있다면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is is never that이라는 젊은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간판도 없고요. 마네킹이 없습니다. 왜 마네킹이 없냐 하면 여기 있는 크루들, 직원들이 마네킹이에요. 직원들이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This is never that 모양은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다 염색한 친구들도 많고요. 여기 피어싱이 다 있어요. 타투가 다 있어요. 자, 그동안의 모든 백화점의 불문율은 염색하거나 문신이 있는 사람은 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현대서울이 처음으로 This is never that을 존중해서 상관없이 문신이나 아니면 염색한 친구들이 매장에서 마네킹 역할과 직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은 지금 여기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버진 항공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항공 스튜어드나 스튜어디스들한테 문신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팔뚝에 문신한 친구들이 버진 항공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리추얼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되게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리추얼이거든요. 근데 MZ세대가 관심을 갖는 리추얼은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5번, 6번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10번 드리는 그런 헤비한 게 아닙니다. 네. 아주 심플한 의식일 수도 있고요. 일상에서 그냥 살짝 구별되어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저는 대단히 반대합니다. 왜냐? 홍대랑 강남역에 가보면 제일 목 좋은 자리에 제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주랑 타로입니다. 네.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네. 교회는 오지 않지만 저기 가요. 네. 앞으로 우리 커플은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코인 투자한 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 가서 물어봅니다. 텀블벅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펀딩을 해서 물건을 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타로 카드로 검색을 해보면 프로젝트가 170개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강남역이나 홍대에 가는 걸 모자라서 집에서 타로점을 치고 싶어 합니다. 네.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파리가 아니라 6호선 한강진역에서 나오셔가지고 나리의 집이라는 부대찌개집을 돌아서 부자 피자집 바로 앞에 있는 아스티에드 빌라트라는 프랑스에서 온 매장입니다. 원래 이제 파리에 몇 개의 매장이 있는데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한국에 작년인가 올해 매장을 열었는데요. 여기는 엄청 고가의 비싼 접시랑 인센스를 팝니다. 한국에서 20대와 30대가 인센스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큰 매장들마다 가서 보시면 아마 뭐 여행을 많이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좀 힙하다고 하는 애들이 명상을 하면서 인센스를 피우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서구 지역에서 명상의 어떤 트렌드가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인센스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MZ세대에서 인센스가 엄청 큰 트렌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제위에 쓰던 스머지 스틱이라는 것도 엄청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당동에 지금의 세상이라는 서점이 있는데요. 이 여자 사장님이 주인이세요. 책을 25권만 팔아요. 네, 서점은 몇십만 권이 있는데 책을 25권만 팔아서 살 수 있어?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해줍니다. 청년들 상담을 해주고 그 얘기에 걸맞는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와인을 마시면서
이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도 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작년인가 올해 머물다 사당이라는 작은 집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혼자 도망칠 곳이라는 컨셉트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주제는 내 영혼을 쉬게 하는 공간이고요. 돈을 어느 정도 내면 3시간 정도를 가서 거기서 인센스를 피우고 책을 읽고 혼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어느 여행 관련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의 여자 사장님이 되게 젊었어요. 근데 초고속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됐는데 인생이 피폐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나같이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리추얼을 할 수 있는 리틈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 철야 아니면 토요일 청년부 예배에는 안 나오지만 저거는 자기 돈 내고 해요. 한 달에 7만 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저기 있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시간 관계상 요건 넘어갈 텐데 유튜브 QR 링크가 있습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에서 만든 이 예배와 관련된 임예라는 찬양이 있는데 요걸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2달 만에 70만 뷰인가 170만 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급상승 순위에서 15분 정도 15위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째 키워드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청년부 공동체라고 하는 데들도 되게 많고 커뮤니티 자체가 번역을 하면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교회는 왜 젊은이들이 없을까요? 이 MZ세대가 바라는 커뮤니티랑 지금 우리 교회가 제안하는 커뮤니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MZ세대가 엄청 외로워요. 10명 중에 6명이 항시 혹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볼 것이 엄청 많고 갈 수 있는 데도 엄청 많은데 애들은 외롭다고 해요. 네. 교회에 100명 있었는데 애들이 80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걔들이 외롭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고 싶다고 하지 않아 해요. 왜 그래? 자, 그런데 어떤 데들이 그 고민을 좀 풀어서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낸 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네, 이거는 지용근 대표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인데요. 유튜브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 실천신학대학원이랑 3군데 기관이 함께 모여가지고 MZ세대들 연구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마 한 7분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딜레이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저 위에 보면 젊은 친구들, MZ세대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나 청년부 목사님 설교는 관심 없습니다. 순위에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애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저 위에 33%가 내 친구 있어? 좋은 친구 있어? 우리 공동체 편안해? 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 그 다음에 내가 왜 교회에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그렇고요.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저는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애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커뮤니티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아이러니한데 나는 되게 나는 좋은 학교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생활이 되게 비루해. 그런데 내가 속한 데는 나보다 좀 좋은 데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 설문조사에서 유의미하게 나오는 수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청년들을 도구로 쓴다입니다. 행사할 때 뭐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시키고, 네. 자, 애들이 원하는 건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의지할 때지 나를 도구로 쓰는 곳이 아닙니다.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세 달에 30만 원인가를 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책값은 따로예요. 책을 읽은 다음에 가서 독후감을 발표를 해야지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리로 갑니다. 네, 그것도 괜찮은 애들이 가요.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분야에 탑 클래스를 찍는 사람들을 클럽장으로 모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은 좀 슬프기도 한데 아예 누가 올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쫄려? 그러면 아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사이에선 어떤 소문도 났었냐면 연애 클럽이라는 소문도 났었습니다. 오는 친구들이 다 괜찮으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집 프로젝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남의 집에 가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냥 내 집에서 오늘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밥은 이거 먹을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를 올립니다. 그럼 보고서 모르는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좋은 커뮤니티에 가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집에나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3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GDP가 만 달러일 때는 유통업계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만 달러일 때는 집을 바꾸고 2만 달러일 때는 차를 바꾸고 3만 달러일 때는 가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달리오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이랑 술을 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커플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인이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커플이 오면 서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을 새로 사겨라.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젊은 친구들이 카우치워십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카우치워십이라는 데서 LOA라는 기독교 굿즈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품들이나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로컬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탄소 발자국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세상을 다 망쳐놨어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젊은 애들이 이제 앞으로 살 세상은 자기네들은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는데 다 망가진 세상을 자기한테 줬어. 근데 어떻게 해요? 닦아서 써야죠. 좀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20, 30대의 절반이 에코워리어고요. 그 다음에 모래상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속 가능한 이런 용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마켓이나 그 다음에 먼치스앤구디스 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성수동에 있고요. 여기는 서울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남산에도 있는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데들이 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면서 에어비앤비라는 글로벌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에어비앤비에서는 이렇게 트립, 여행이라는 것만 모아서 어디 숙박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친구를 만나라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캄보디아에 가서도 앞으로는 교회 같은 데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미 거기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네이는 책을, 이건 영국 교회의 사례인데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생긴 되게 유명한 해크닉 교회라는 데서 아주 유서 깊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관광지가 됐죠. 여기서 리뉴얼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같은 것을 확 줄이고 완전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디자인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층에다가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펍을 만들어서 맥주를 팝니다.
자, 교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성도가 몇십 명 안 되는데 700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풀타임 스텝이 7명에서 25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젊은 애들은 이생망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인데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뜻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보면 펠링스타 챌린지라 그래서 되게 부자들이 젊은 친구들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증하는 이런 놀이가 유행입니다. 아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상황이죠.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충북에 있는 덕산이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첩이셨어요. 네. 그리고 자녀가 한 5명, 6명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으로만 이해를 하다가 나이가 아주 먹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 네,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저희 집안의 사연이 있는데 저희 외 이제 큰이모님은 정신지체여서 그 이제 꽃동네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되셨고 저희 막내 이모님은 고3 때 음독 자살을 시도를 하세요. 염산을 마셨어요. 근데 차라리 돌아가셨는 게 나았을까 싶은데 이제 식도가 다 타가지고 살아는 나셨는데 이쪽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이 관을 꽂아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연명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LGBT 성소수자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그거는 더 쉽지 않았겠죠. 지금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비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2016년에 쓰러지십니다. 저희 이제 친어머니는 제가 만난 이제 한 30년 떨어졌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뵈었는데 2016년 6월에 쓰러지셨어요. 지주막하 출혈이 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6년 정도, 7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이제 올해 2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제 안에 신앙이 있지만 제 가족의 인생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재작년 말에 제가 머리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저 처음 들어보는 병 이름인데요.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아기 때 되게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소아마비 의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소아마비는 아니더라.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제 퇴화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이쪽 뇌에 제가 지금 큰 혈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만 혈관이 있고 이쪽에 혈관이 없고 뒤에서 이제 작은 혈관들로 이제 저기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혈관 조영술을 이제 작년 초에 받았어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을 조금 째서 글로 이제 관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렸을 때 병원을 많이 다녔던 터라 엄청 뭐랄까 그 바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째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혈압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누워 있는데 막 온몸이 이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되게 차분해지면서 조용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검사를 받은 병원을 지어질 때 5년 동안 거기 작업을 했어요. 홍보 작업을 제가 5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이 이런 그 후원 홍보 예산이 아주 많은 게 아니어서 비용을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막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선생님들랑 회의도 많이 해서 제 일처럼 했는데
그 병원에 환자가 돼서 누워서 제가 사진 찍던 천장을 이렇게 보고 갈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거를 말하라고 할 때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돼지족발을 맞나요? 그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 정말로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아시아의 시티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MZ세대들한테 가는 게 상당 부분 부정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던 그런 거룩한 일상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쭉 한번 좀 나눠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르라보라는 회사의 어너더라는 향수입니다. 우디 향수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맡았던 예쁜 꽃냄새 향수나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그런 나무 냄새 향인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입니다. 우리가 이 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